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호 가라사대 지금 시작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얼마 전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에 대한 원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판사의 결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김은경 전 장관이 굉장히 누란지기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어제 김은경 전 장관이 다시 동부지검에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조사 성실하게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들어갔던 김은경 전 장관이 조사를 받다가 5시간 만에 돌려 나와버렸습니다. 자,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못 받겠어 하고 나와버리는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괘씸죄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정권 인사들은 세긴 센가 봅니다. 나와버렸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져 검찰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맞다면 정말 피해자도 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처럼. 그래서 김은경 전 장관은 조사를 받다가 질문 취지를 이해 못하겠다고 나와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하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조사를 받다가 5시간 만에 나와버렸습니다. 왜? 혹시라도 나와서 청와대와 또 연락하면서 어떻게 답변할까요? 코치 받는 것 아닐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작년 8월에 국회에 나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인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은 전혀 인사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환경부의 인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박근혜 정권 때 있던 사람 다 몰아내고 청와대에서 찍은 사람들을 넣으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관은 전혀 인사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김은경, 네. 근데 사표를 내라고 하셨나요?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취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시는 청와대가 하고 형식적인 절차, 프로세스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는 발언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거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구속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김은경 전 장관은요,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그게 문재인 정권 초기입니다. 초대 장관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단체 인사들을 찍어내고 청와대에서 낙점한 사람들을 씹는, 내리꽂는 일을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은경 전 장관은 고민할 겁니다. 이거 내가 뒤집어 쓰나? 아니면 청와대로 미루나? 국회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요, 청와대가 다 했고 나는 형식적으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이 묘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왜? 이미 2012년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시절에 자신의 정책을 반대한다고 교육부 공무원들을 좌천했던 박범훈 전 중앙대총장은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수석 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김은경 전 장관은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 좌천했다는 지금 이 증언들을 이미 환경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김은경이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이 탈락 등을 이유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던 두 사람을 좌천했다는 겁니다. 실제 옷을 벗은 차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했으면 이거는 과거의 선례를 보면 중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김은경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말이 왜 비판을 받느냐면요, 이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은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법인 줄 몰랐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한자는 말했지만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다릅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관행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장관은 다릅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의 장관들, 청와대 사람들이 이 일로 감옥 가는 걸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알지 못했다, 관행이었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물론 지금 재판부도 저쪽에 넘어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판사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대로 판례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박범훈, 김기춘, 우병우, 안태근 직권남용 판례를 모두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가면요, 김 전 장관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실형을 삽니다. 다만 내가 했다고 하면 더 오래 살 테고, 나도 힘이 없어요, 청와대 지시대로 했어야 하면 좀 짧게 살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일을 지시한 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신미숙 비서관 이름이 나왔고요. 조현옥 인사수석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도 문제지만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담당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은 무사할까요? 지금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권 때 같이 블랙리스트 때와 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문체부의 체육국장이 좌천됐던 그런 예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인사 일 못한다. 왜? 아니 한겨레신문 출신 누구를 갖다가 이 자리에 앉히라고 했더니 그 담당 그 공기관의 공적 기관에서 질문서 답변서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한테 질책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환경부 공무원들이 자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데 연락을 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추천자 탈락 때문에 김은경 당시 장관한테 청와대 반발 기류 후속 조치 등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검찰이 진술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 탈락했다는 한겨레신문 출신 이 박모 씨가에 대해서 다른 자리를 잘합니다. 그 다른 자리를 보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죠. 직권남용. 일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공무원을 좌천시키거나 자르는 것. 두 번째, 업무 방해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추천한다고 해서 특정인한테 공개 채용을 하는데 특정인한테만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서 그리고 답변서. 답변서는 뭐냐면 올해 우리 업무 계획 같은 걸 미리 줬다는 겁니다. 이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거 업무 방해 큰 겁니다. 채용 아니 신입사원 뽑을 때도 특혜 채용했다고 해서 감옥 보내면서 지금 이거는 공공기관의 감사 이런 자리들입니다. 경중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 직권남용. 어우, 김은경은 정말 큰일 났네요.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직원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진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와대가 그러면 이렇게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겁니까? 그러면 김은경이 입이 열면 문재인 정부는 벌벌 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진술도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이메일로 질문서 이렇게 갈 거다. 올해 우리 업무 내용 이러니까 이거 외워서 답변하시오. 심지어는 그랬는데도 서류심사에 탈락하니까 아예 그 전형을 없던 걸로 해버리고 새로 뽑습니다. 이거는요. 그때 신청했던 다른 공모자 입장에서는요. 고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크게 처벌받습니다. 그게 가담했던 그러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들만 처벌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킨 사람을 찾다 보면 처음에 우리는 환경부 산하기관이니까 환경부 지시를 받았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우리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비서관, 수석 또 그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의 주진우 검사인데요. 수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이거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거지 무혐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가 지난번에 좀 오버했습니다. 아니 무슨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관행대로 했다? 그거는 그 판사의 생각이고 이 판결을 맡은 판사는 다른 생각일 겁니다. 누가 봐도 박근혜 정권의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그보다 더 심하게 했다. 그럼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칼끝이 김은경 장관까지는 저도 갔습니다. 지금 검찰은 5시간 받다가 김은경 나가버렸습니다. 계속 여러 차례 부르겠다고 이미 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김은경의 입이 열리면 많은 사람이 다칠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일이 묘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정부 부처 중에는 아주 작은 부처입니다. 이 부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이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한 것도 있고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폭로한 것도 있고 이것들요 다 터집니다. 이제 과기부 지금 나오는 거는 보훈처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계속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팔로우 하십시오. 정말 환경부가 이 정도인데 다른 부처는 어마어마한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신을 지켜야죠. 왜 이렇게 반칙을 하십니까? 과거에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죄 없다. 안 통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것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 자는 똑같은 법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앞으로 김은경 장관의 입이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진성호의 가로사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근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조국이 장관에 임명이 되니까 검찰은 정말 자리를 걸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변양균 사건과 판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죠. 신정아 사건 때. 그때 네. 변양균이 노무현한테 소위 말하는 친국을 당했다는 거예요. 노무현이 변양균 불러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변 실장이 나는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읍소를 했고 그래서 변양균에 대한 어떤 단호한 결정을 노무현이 내리질 못했고 덕분에 검찰 조사에서 변양균이 결국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났고 이는 노무현 정권을 몰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문재인이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사람이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좀 민심이 이게 문제가 많구나. 뭐 검찰 얘기는 수사의 건이니까 아직 무죄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민심이 조국은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재인은 큰 실수를 했는데요.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조국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전달했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조국은 믿을만하니 법무장관을 꼭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정수석이 있을 것이고요. 비서실장이 있을 겁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됐으니까 그 라인에서 인사검증 비서실장이 연락을 해서 만나게 했을 텐데 조국도 있겠죠, 물론. 근데 맞습니다. 조국이 직접 대통령한테 연락을 하기에는 뭔가 한 단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임명권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비서실장은 좀 기다려봐라. 이건 좀 그렇다. 여론을 또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또 민정수석도 당신 거 자료 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이니 좀 기다려봐라. 왜냐하면 잘못 보고하게 되면은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난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했을 텐데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굴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숙 씨가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김정숙 씨가 조국을 추천했고 또 임명에 대한 막대한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일부의 얘기는 말이죠. 김정숙 씨가 청와대 인사,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많았는데요. 법무부 장관까지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천일공노한 국정농단이 아닐 텐데요.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요. 참 이게 아주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김정숙은 분명히 누가 보아도 지금 자신의 아들 문제, 딸 문제 이게 지금 아마 민정수석하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조국은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 친하게 긴밀하게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일을 막아라. 검찰 개혁은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이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김정숙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김정숙이가 전날 조국을 대통령과 만나게 해줄 가능성, 그런 자리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쨌건 말이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리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구속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지만 이제는 때는 늦은 것이고요. 정권의 몰락 길을 걷는 것이고 지금 사과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퇴시키고 맞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예, 국민이 이 정부에 요구하고 바랬던 시간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길을 걸을 수뿐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때 왜 청문회 때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의 시간이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예.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고, 임명을 하면서 뭔가 민주당이 됐든, 아니면은 또 일부의 보수 쪽의 사람들이 됐든, 일단 조국이 임명되게 되면은 윤석열이 꼬리 내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조국이 임명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아주 입장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지금 보면은 벌떼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단순히 조국의 자택만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대, 충북대, 이화여대, 그리고 연세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수사망은 단순히 그동안 얘기가 됐던 딸뿐이 아니라 아들까지 충북대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들의 대학원 입학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들여다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법원에서도 이런 대학에 냈던 서류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전방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조국을 감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귀국하면은 자를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한 후에 자를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인사에 대해서 지금 자르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그리고 강기정 같은 경우는 계속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문재인 정권 지금 조국
수렁에 지금 뭐 똥통에 다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기자들이 매일 점심시간 때마다 저 사진을 찍어서, 점심 먹으러 가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고 있는데요. 그 표정을 보면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찍었을 때는 아, 이렇게 그냥 혼자서 걸어가는구나, 뒤에서 한 두 사람 정도가 수행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요. 살짝 당겨보면요, 표정이 굉장히 담담하고 당당한 표정입니다. 비장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비장하고 또 지금 시선이 약간 위쪽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청와대를